어느 날 가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던 도중 작은엄마가 저를 힐끔힐끔 바라보더니만 물었습니다. 소연이, 넌 공부는 잘 돼가니? 공부만 잘하면 뭐하겠니? 얼굴 볼 때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러니까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작은엄마의 말에 제가 움찔한 채 대꾸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 동생이 저보다 빨리 작은엄마의 말을 맞받아쳤습니다. 우리 누나 그렇게 싸가지 없지 않아요. 주변에서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거니? 작은엄마는 맨날 우리 누나를 못마땅해 하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싸가지 없다고 대놓고 말하는데 인사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작은엄마가 버럭한 채 동생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엄마가 동생을 타일렀는데요. 작은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했지. 알았어. 동생이 엄마 눈치를 보며 대답했고, 이때다 싶었던 것인지 작은엄마가 엄마에게 짜증스럽게 말을 했어요. 형님,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사촌 누나랑 형이 이러니 우리 아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앞으로 교육 좀 잘 시키셔야겠어요. 동서도 이제 그만 좀 해. 멀쩡히 있는 우리 딸이랑 아들한테 왜 시비야? 그리고 내 자식 교육은 내가 시킬 테니까 동서는 동서 아들 교육이나 잘 시키지 그래. 형님, 자식이 귀할수록 엄하게 교육시키라는 말도 있잖아요. 버릇없는 건 애초에 팍 잡아야 한다니까요. 동서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딸이 의대 들어간 뒤로 동네 아줌마들이 다들 나한테 교육 방법 배워보겠다고 난리도 아니거든. 거기다 우리 딸이 예의까지 엄청 바르잖아. 그러니 다들 어떻게 하면 우리 딸처럼 키울 수 있는지 피곤할 정도로 물어보는데 그런 우리 딸 교육을 동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야. 엄마가 작은엄마를 단숨에 제압해버렸어요. 그 모습에 동생이 밥상 밑으로 손을 휘두르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고요. 역시나 우리 엄마 말빨은 대단했는데요. 교묘하게 우리를 깎아내리려던 작은엄마를 단숨에 입 다물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작은엄마도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엄마의 말에 배알이 꼬일 대로 꼬인 작은엄마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외쳤거든요. 그렇게 예의가 바른데 지 친아빠를 아예 쌩까고 산답니까? 동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작은엄마의 말에 엄마가 이성을 잃고 소리까지 질렀어요. 그렇게 엄마와 작은엄마가 서로를 노려본 채 서 있었는데요. 그 순간 아빠가 그 둘 사이를 끼어들며 소리쳤어요. 재수씨, 지금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규범이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아빠가 작은아빠까지 노려본 채 소리쳤는데요. 아닙니다 형님, 제가 감히 그럴 리가요. 제가 무슨 염치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당신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만. 당신이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꺼내고 있어. 당장 입 다물지 못해? 왜? 내가 못할 말 했어? 엄연한 당신 친딸인데 왜 딸이라는 말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작은엄마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다가는 작은아빠에게 끌려나가고 있었어요. 형님,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작은아빠가 우리 부모님께 그 말만을 남기고 나가버렸는데요. 그 모습에 제 마음도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사실 제게는 아주 고리타분한 출생의 비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를 낳아준 생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생부가 저를 할머니, 할아버지께 맡겼는데요. 큰엄마, 큰아빠가 오며 가며 저를 돌봐줬다고 하네요. 큰엄마가 임신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다는데요. 그만 유산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상하리만큼 임신이 되지 않았고요. 유산의 아픔을 겪었던 큰엄마 눈에는 엄마를 일찍 여인 제가 참 안타까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 집에 있던 저를 오며 가며 챙기다 보니 정이 들어버렸고요. 유산을 한 뒤 큰 충격으로 큰엄마는 회사까지 관뒀다고 하는데요.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 된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마저 들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큰엄마는 저를 참 많이 챙겼습니다. 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고 데리러 오기도 했거든요.
그런 큰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할머니가 큰엄마를 말리기도 했는데요. 너 힘들 텐데 내가 데려다 주고 하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그렇게 두 분이 유치원 등하교 이야기를 했던 모양인데요. 어느 날은 제가 정색까지 한 채 말을 하기도 했다네요. 난 할머니 오는 거 싫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큰엄마가 왔으면 좋겠어. 네 큰엄마가 힘들까봐 그렇지. 암튼 더 힘들면 언제든지 말하렴. 우리가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네 자식도 아닌데. 아니에요 어머님, 저 어차피 회사도 간다서 시간도 많은걸요. 근데 요즘 서방님한테 연락은 오는 거예요? 왜? 혹시 소연이가 아빠를 찾던? 아니요, 아예 찾질 않으니까 더 마음이 아파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참 아빠를 찾을 나이인데 전혀 찾질 않아서요. 소연이 새엄마가 연락도 못하게 하고 가지도 못하게 하는가 보더구나. 혹시나 소연이를 보러 간 걸 알게 되기라도 하면 산다 못 산다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핏줄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소연이한테는 아빠밖에 없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소연이도 그걸 아는지 아예 찾질 않아요. 할머니와 큰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화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할머니가 제게 말을 해줘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 뒤에도 새엄마란 사람은 저를 절대 못 키운다고 짐까지 싸서 집을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생부인 작은아빠는 저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긴 후 찾아오지도 못했답니다. 가끔 몰래 찾아와서 제게 장난감을 사준 기억은 있지만 그때도 저는 그저 시큰둥하게 작은아빠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 집과 큰아빠 집을 오가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큰아빠 큰엄마가 저를 자식으로 입양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엄마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근데 날 왜 입양한 거야? 아무리 아빠 핏줄이라고는 해도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텐데. 제 말에 엄마가 빙그레 웃더니만 예전 이야기를 해줬어요. 언젠가 한 번은 널 유치원에서 데리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 너랑 꽤 친하게 지내던 민정이란 친구가 있었어. 그 민정이가 너한테 말을 하더구나. 라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어요. 엄마 말에 따르면 그 민정이가 제게 물었다고 하네요. 니네 엄마 엄청 예쁜 것 같아. 우리 엄마도 니네 엄마처럼 엄청 예쁘고. 그 말에 제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져 있었다는데요. 아마도 그때 당시 민정이가 말한 너네 엄마가 큰엄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딱히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또다시 다음 날이 됐다는데요. 엄마가 저를 데리러 유치원에 도착을 하자마자 제가 큰 소리로 엄마를 부르며 엄마에게 안겼다고 하네요. 엄마! 라고 말이죠. 예상치 못한 제 반응에 엄마가 놀란 채 그냥 가만히 저를 안아줬고요. 그리곤 갑자기 친구들한테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엄마 예쁘지? 우리 엄마 엄청 예뻐! 라고 말입니다. 그날 엄마가 저를 할머니 집에 데려다 주러 가는 길에 제가 엄마에게 말을 했다네요. 큰엄마, 소연이가 그냥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 친구들하고 있을 때만 그렇게 부르고 집에서는 다시 큰엄마라고 부를게. 그 말이 엄마의 마음을 움직였다는데요. 그때 당시 엄마랑 아빠에게는 자식이 없었기에 그냥 제 엄마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답니다. 물론 제가 두 분을 잘 따르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저는 두 분의 딸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생부, 그러니까 작은아빠가 저를 안고는 울면서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던 게 얼핏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작은아빠가 왜 우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뒤 작은아빠 부부를 1년에 한두 번 봤던 것 같은데요. 어쩌다 한 번 보는 날에도 두 분은 저를 멀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제 남동생이 태어났고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부모님은 동생이 태어난 게 다 제가 복이 많아서 그런 거라며 저를 복덩이라고 부르곤 했고요. 동생도 저를 잘 따랐기에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가정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너무 행복해 보였던 것일까요? 어느 날 아빠가 하던 사업이 휘청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하셋방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내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나 작은 집이었기에 어느 날 할머니가 부모님을 설득하기도 했는데요. 집이 너무 좁으니까 소연이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 게 어떻겠냐? 어머님, 제 딸을 보내긴 어디로 보내요? 어느 부모가 힘들다고 자식을 보내겠어요.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가 정색까지 한 채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가 미안한 듯 엄마에게 말을 했고요. 내가 말실수를 했다면 미안하구나. 난 그냥 니들 힘들까봐 그런 것뿐이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우린 항상 너한테 죄인이나 마찬가지야.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소연이 덕분에 동생도 태어나고 소연이가 동생하고 얼마나 잘 놀아주는데요. 저는 아주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쁜 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애미야, 정말 고맙구나.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 같은 며느리를 본 건지 모르겠구나. 할머니가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일이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요. 엄마는 단 한 번도 저를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비록 아빠 일이 잘 안 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긴 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중에는 엄마도 일을 다녀야 해서 제가 동생을 돌보기도 했는데요. 그 바람에 동생과 저는 더욱 끈끈한 남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웃으면서 거절을 했지만 다른 친구들 집에는 다들 몇 번씩 놀러 가곤 했었기에 우리 집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지내는 게 유행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결국 제가 엄마한테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친구들이 놀러 오고 싶다는데. 토요일 날? 알았어. 엄마도 우리 딸 친구들 엄청 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 근데 음식이랑 해야 하는데 엄마 힘들어서 어떡해? 그냥 떡볶이랑 햄버거만 사서 놓으면 될 것 같긴 해. 다른 친구들 엄마들도 그렇게 하거든. 딸, 그런 걱정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엄마가 활짝 웃고 있었는데요. 집안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지라 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오기 전날 걱정이 돼서 밤을 꼬박 새웠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다음날 친구들을 마중하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갔는데요. 집에 들어서던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엄마가 집을 어찌나 예쁘게 꾸며놨던지 그 모습에 눈물이 핑 돌 정도였거든요. 아마 엄마도 지하셋방에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에 대해 미안했던 모양으로 집안에 꽃도 많이 준비해놨고 반짝이는 걸로 정말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그 모습이 친구들 마음에도 들었던지 다들 한박 웃음을 지으며 좋아했답니다. 거기다 엄마가 처음 보는 음식들을 잔뜩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예쁜 케이크들부터 해서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의 상차림은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어요. 그 덕분에 친구들이 몇 번이나 감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다들 착한 친구들이었기에 편견 없이 봐줬던 것 같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더욱 빛이 났던 것 같네요. 그날 엄마한테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들과는 지금도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때 일을 절대 잊지 못한다고 할 정도랍니다. 그 뒤 아빠의 일이 다시 잘 돼서 우리는 비록 전세이긴 하지만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비록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행복한 기억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뒷받침에 힘입어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의대에 합격하기 전 작은엄마가 저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진짜로 네가 의대에 들어가겠단 말이니?
소연아, 네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강남 사는 사람들도 자식들 의대 보내려고 그렇게 돈을 퍼붓는데도 못 들어가는 곳이 의대야. 근데 네가 의대에 들어간다고? 네가 무슨 수로 의대에 들어가? 듣자하니 네가 공부를 꽤 잘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가능하긴 하겠냐? 작은 엄마가 배까지 움켜잡고는 깔깔대며 웃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할머니가 옆에 있던 파리채를 들더니만 그 파리채로 작은 엄마를 마구마구 내리치며 말했어요. 아니, 뭔 놈의 파리가 이렇게 큰지 모르겠구나. 암튼 요즘 파리들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문제야. 시도 때도 없이 껴들 때 안 껴들 때 다 껴든다니까. 그래도 예전에 파리들은 눈치라도 있어서 내가 파리채를 들면 잽싸게 도망이라도 가던데 요즘 파리들은 영 눈치코치가 없어서 이렇게 막 내리쳐도 지가 뭘 잘못한 줄도 모른다니까. 라며 더욱 세게 작은 엄마의 등짝을 내리치고 있었는데요. 평소 과묵하기로 소문난 할아버지조차도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조용히 뭔가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이 사람아, 요즘 파리들은 힘이 좋아졌어. 그까지 파리채로는 어림도 없는 거 몰라? 하긴 요즘 파리들이 잘 먹어서 덩치가 엄청 커지긴 했지. 당신은 저리 비켜봐. 이거 영섭이가 나한테 소개해준 초강력 파리약인데 이거 한번 뿌리기만 하면 파리들이 맥을 못 추린다고 하더라고. 당신은 저리 가 있어봐. 잘됐네. 내가 오늘 영섭이 말이 맞나 안 맞나 테스트 한번 해봐야 쓰겄네. 라며 할아버지가 작은 엄마를 향해 이상한 모기약 같은 걸 뿌려대기 시작했는데요.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파리가 지가 사람인 줄 알고 나보고 아버님이라는 말을 다 하네.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마구마구 뿌려대고 있었는데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무심한 듯 아닌 듯 한마디를 날리셨어요. 여보, 내가 보니 그놈의 파리가 보통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번 참에 그냥 박멸해버리게 그냥 한 통 다 뿌려버립시다. 그런가? 이놈의 파리가 아직까지 안 가고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만. 가만 보니 무식한 게 명줄은 또 엄청 긴가 보네. 할아버지가 파리약을 마구마구 뿌려대고 있었는데요. 결국 작은 엄마가 기겁을 한 채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 가족들은 한동안 웃고 있었고요. 그런데 잠시 후 할아버지가 제게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소연아, 네 뒤에는 이 할애비 할머니가 있으니까 안 걱정도 하지 마라. 네가 의대 가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널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 뭐냐? 니들 증조 할아버지가 당긴 그 땅 팔아서라도 우리가 뒷바라지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할애비 말 알겠냐? 평소에는 정말이지 무뚝뚝하기만 하던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옆에 있던 엄마가 그런 감동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 듯 말했어요. 아버님, 제 딸이 대학 가는데 왜 아버님이 분위기를 잡으세요? 이렇게 든든한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어머님 아버님은 좀 빠져주시죠. 우리 자식들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애미야, 우리가 너한테 죄가 많다. 정말 고맙구나. 결국에는 할아버지가 고개까지 떨구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저는 결국 의대에 합격을 했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엄마가 제일 기뻐했습니다. 네가 이 엄마 한을 풀어주는구나. 엄마 한이 뭔데? 라며 제가 놀리듯 물었는데요. 이 엄마가 공부 쪽으로는 영 머리가 안 따라줘서 내 자식들은 공부를 잘했으면 하고 빌고 또 빌었거든. 근데 우리 딸이 의대에 합격을 했으니 한이 풀렸다 그 말인 거지. 라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엄마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로 갔는데요. 엄마, 어딜 가는 거야? 너 대학 합격하면 꼭 한번 데리고 가려고 했었어. 그게 어딘데? 제 물음에 엄마가 잠시 숨을 고르다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소연아, 엄마는 말이야. 단 한 번도 너를 내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당연한 얘기를 분위기까지 자꾸 말하고 있어. 사실 말이야. 우리 지금 널 낳아준 생모가 있는 낙골당에 가는 중이야. 내 생모? 그래.
그동안 엄마랑 아빠는 가끔 가서 네 소식 전하고 그랬어. 거기에 외가 가족들도 오기로 했다. 오늘이 기일이어서 겸사겸사 너도 보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생모의 외가 가족들까지 만나게 되었는데요. 워낙 오랜만에 봐서 어떠한 감정이 남아있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다만 생모의 사진을 보는데 저와 너무나 많이 닮아서 조금 놀라기는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말을 전하고는 생모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엄마는 당신에게 저같이 예쁜 딸을 보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혹여나 제가 의대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라도 할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의대 공부가 보통 힘든 공부가 아니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코피를 여러 번 쏟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홍삼에 한약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든지 다 구해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대에 합격을 하고 곧 의사가 된다는 말에 작은 엄마에게도 심경의 변화가 생겼던 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할머니 집에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했던 사람이 우리 가족이 갈 때마다 와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이가 친아빠인데 그만한 대접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니? 생각해봐라. 네 친아빠가 없었으면 네가 이 세상에 나올 수나 있었겠니? 작은 엄마는 저를 따라다니면서 시종일관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작은 엄마가 제게 생부 타령을 하면서 앞으로 작은 아빠와 잘 지내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듣고만 계시던 할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만 뭔가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 모습에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물었고요. 아니 그 파리채는 왜 들고 나온 거야? 파리도 없구만. 아버님 이게 파리채예요? 이걸로 파리를 어떻게 잡아요? 엄마가 궁금한 듯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파리채를 바라봤는데요. 이게 말이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는 이런 파리채가 인기라잖니. 네 시아버지 친구 영섭이란 사람이랑 같이 가서 사왔는데 아주 성능이 어마어마해. 이걸 어떻게 하는데요? 엄마가 다시 묻자마자 할아버지께서 파리채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이 파리채가 말이다. 파리들이 이 그물에 닿기만 하면 지지직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그런지 파리들한테도 입소문이 난 모양인지 요즘 우리 집에는 날파리 한 마리도 없지 뭐냐. 근데 오늘 어디서 구린내 나는 똥파리 한 마리가 들어온 것 같구나. 가만 보자. 손잡이 쪽에 스위치가 어디 있었는데. 라며 할아버지가 스위치를 찾으며 작은 엄마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바람에 작은 엄마가 기겁을 한 채 가방까지 두고 36개 주랭랑을 쳤답니다. 그 모습이 참 우프기만 했는데요. 그때 그 시절에는 저를 그렇게나 못살게 굴더니만 이제 와서 부모 자격을 운운하는 모습에 가증스럽기까지 했거든요. 대체 사람이 얼마나 양심이 없으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히다는 생각만 들었답니다. 그 뒤 우리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